자, 지금 이제 유튜브라든가 여기서 방송을 보면은 템버거 가는 종목으로 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관점으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대학이 갖고 있는 게 매집비죠. 이제 매집비가 뭐냐면은 증권사 거래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증권사 거래원을 통해서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굉장히 좀 합리적입니다. 어쨌든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하려면은 이 증권사 거래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세력이 있어, 여기는 세력이 없어,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해봤더니만은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제가 하는 말,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있는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 돌려봤더니만은, 자, 이날이 언제냐면은요, 이제 4월 18일, 올해 초 4월 18일서부터 시작해서 6월 4일까지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눌림목 바로 전까지 매집비를 구해봤더니만 매집비가 얼마가 나왔냐면 A등급 463%가 나왔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큰손이 매도 있잖아요. 매도하는 양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큰손이 매수하는 양이 얼마? 463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4배가 많다 보니까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랬어.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기준일 똑같아요. 4월 18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6월 23일까지 보니까 매집비가 확 줄어듭니다. 92%로 줄어들어요. 92%는 얘기는 뭐냐면은 매도가 100이라고 하면은 매수는 얼마? 92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일로 끌고 와서 다 매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길게 보면은. 그래서 한 차례 시세를 주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세를 줄 때 봤는데, 여기 급락한 날 있죠. 급락한 날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제가 매집비를 구해봤더니만은 이때가 8월 19일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자 12월 26일까지인데 매집비가 얼마? 94%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도 없고 매수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10월 1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날짜까지 매집비가 17%가 나왔습니다. 17%가 나오냐면은 신규로 이게 매도란 사람이 이 기간에 100이라면은 매수란 사람은 얼마? 17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비율이. 그래서 굉장히 좀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매수가 좀 딸린다.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매집을 하는 그런 주체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그다음 제가 또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번에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한번 월봉을 볼게요. 한번 월봉. 두산 에너빌리티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거래량 있잖아요. 거래량이 지금 이때나 이때 터진 거래량이 각각 얼마냐면은 5억 만주가 터졌고요. 이때가 5억 8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보면은 약 3억 7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반 올려서. 자, 근데 제가 요거를 왜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은 상장 주식수랑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상투냐 아니냐 알아보는 게 뭐냐면은 상장 주식수거든요. 상장 주식수. 보시면은 상장 주식수가 현재 얼마입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장 주식수는 6억 4천만 주고요. 유통 주식수가 4억 4천만 주입니다. 4억 4천만 주. 그래서 보면은 5월 달에 한번 얼마 같으면 5억만 주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 이상만큼 좀 터졌습니다. 좀 많이 터졌고, 또 이때 터진 게 얼마는 5억 8천만 주. 이번에는 상장 주식수만큼 터졌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죠. 그 다음에 꼭지 부근에서는 3억 7천만 주가 터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3억 7천만 주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정말 이게 한 번 더 이 앞에 있는 매물 소화라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거래가 터져줘야 돼. 이렇게 거래가 터져야 좋거든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7억 주, 한 7억 주에서 8억 주가 터져야 됩니다. 8억 주. 여기 있는 물량을 받아갖고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여기서는 3억 7천만 주 터졌을 적에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어떻게 줄어들면은 반토막 나고 있거든요. 되게 좀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이 거래량이 반토막 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맨날 얘기하는 거 아주 샘플 종목이지. 대창 있죠. 대창 얘기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 이거 별로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다음날 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고 반의 반 25%이라고 그랬죠. 반의 반 이하로 떨어지면은 조금 해당 주식은 후속 수급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대로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봉에서 바라봤을 적에 거래량이 좀 터지고 나서 3억 6천만 주인데 이따 2억 1천만 주니까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급감했고, 이때 2억 1천만 주가 터졌는데 지금은 오늘이 이제 26일이니까 거래는 별로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만 주 정도 썼으니까 좀 거래량이 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예상 실적을 보면은, 컨센을 보면은, 연간을 볼게요. 연간 컨센을 보면은 현재 단기 순이익서부터 볼까요? 단기 순이익이 좀 잡히긴 잡혀요. 단기 순이익이 두산 에너빌리티 맞죠? 단기 순이익이 이제 올해 대비 내년 이제 급증하고 이제 성장을 합니다.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제 펄을 보면은 이제 내년 이익으로 이제 펄을 보면은, 자, 내년 이익 대비 펄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 있죠. 펄가 127배거든요. 127배. 그러니까 펄의 개념을 뭐 아시겠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었을 적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게 퍼입니다. 그러니까 127년이 되는 거예요. 127년. 두산 에너빌리티는. 근데 제가 자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자꾸 에코프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보면은 상장 주수가 얼마냐면은요. 이런 거 다 얘기 안 해준지 모르겠다. 몰라서 안 했겠죠. 예. 에코프로 보면은 상장 주수가 약 1억 3천만 주고요. 유통 주수가 약 1억만 주 정도가 됩니다. 과거 에코프로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에코프로 월봉을 보면은 상장 주수가 1억 3천만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에코프로의 고점에서의 거래량 패턴이랑 두산 에너빌리티의 거래량 패턴이 똑같거든요. 자, 아까 이때 상장 주수가 1억 8천만 주, 1억 8천만 주고요. 터진 거래량 2억 2천만 주고요. 그다음에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 이때 거래량이 빨간색일 때 1억 5천만 주입니다. 1억 5천만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상장 주수가 제가 아까 상장 주수가 뭐라고 했어요? 1억 3천만 주고요. 유통 주수가 1억 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 상장 주수보다 더 많은 게 터졌고 이때는 상장 주수의 2배가 터졌단 말입니다. 2배가 터졌고 이때는 이제 1억 5천만 주를 해서 또 상장 주수만큼 이상 터졌고 그 위에 이제 거래량이 보면은 급감을 하죠. 이렇게 급감. 두산 에너빌리티는 똑같지 않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모습은 똑같잖아요. 그죠? 이때 뭐 거의 유통주수 이상 터졌고 그 다음에 이 터진 거래량만큼 거래량이 못 터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에코프로의 모습이랑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습이랑 너무나 비슷하게 가가지고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숫자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또 하나 에코프로의 이때 2023년도에 퍼를 한번 좀 볼까요? 에코프로의 2023년 퍼 이때 퍼가 337이었거든요. 337 굉장히 고평가죠. 제조업에서 337이라는 퍼가 가능한 거냐, 굉장히 고평가됐다는 거죠.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127일에서 좀 내년 컨센을 바라봤을 때 127일에서 좀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하시면은 그래 내가 원금 투자해서 127년 기다리는 거 괜찮아 하시는 거는 좀 할만해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퍼가 거의 300배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퍼가 이제 계산이 안 되는 적절하게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물론 이제 2차전지 업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지만 SMR 같은 경우는 좀 성장을 업황이긴 하지만 퍼 자체가 지금 너무 과열이 되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리를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내년에도 성장하는 거 맞는데 퍼가 127이라서 너무 크다. 첫 번째 키포인트. 자, 두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에코프로처럼 지금 비슷하다 움직이는 게 에코프로도 보면은 월봉상에서 에코프로도 보면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유통주식 혹은 상장주식 이상만큼 터지고 나서 한 차례 한번 설거지 나오고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조정을 왔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주 에코프로랑 유사한 패턴이 나오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주식 분석하면서 어쩌다 한 번이 일상 다반사내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여기도 한번 그렇게 상장주수 이상만큼이 터졌습니다. 터지고 나서 여기 있는 물량을 한 번 더 소화를 했거든요. 걸린 게 몇 년이 걸리냐면은 3년하고 반개월, 거의 4년, 횟수로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6억주 유통주식수 상장주수에 육박하는 6억주가 터져야 이 안에 있는 물려있는 사람들도 해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마가 걸릴까? 어쩌다 한번 일상 다반사 관점을 봤었을 적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여기서 6억주 이상 거래량이 빵빵 터져줄만 할까라고 했었을 적에는 바닥으로부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바닥으로부터 이거 오른 거를 다 받아줄 만한 또 변동성 공급이 유동성이 공급이 될까? 그러면은 성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성장을 바라봤을 때 2026년 퍼 기준으로는 127배 너무 고평가가 돼 있다. 내년에 당장 127배를 보고 이건 굉장히 저렴해 해서 또 한번 사람들이 미친 자고 여기다가 6억주 이상 살 것 같지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켜보시죠. 제 말이 맞는지 틀리든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달라요.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똑같이 많이 올랐지만 기술적 분석으로는 굉장히 이제 과열권이지만은 똑같이 RSI 과열권이잖아요. 그런데 EPS 기준으로 봤었을 적에는 삼성전자는 10,000원일 때 이미 지금 10배를 정했을 때 10만원 넘었고 15배 정해도 15만원이라고 했을 때 15만원도 그렇게 적용하기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도 보고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도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었을 적에는 큰 그림을 봤었을 적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점의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 유튜브에서 자꾸 이거 템버 간다 100배 간다 그런데 저는 섬찟해가지고 저라도 이런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료로 쓸 수 있는 AI 있거든요. 한번 잘 보시고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